매일 장 보는 남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이슈 그리고 종목에 대한 얘기 나눠볼 거고요.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전일 이제 국내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네. 그 안에서 또 강하게 움직인 종목들이 있었고 새벽에 뉴욕 증시도 양호하게 마감이 됐어요. 네, 뭐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네. 저도 이제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네. 항상 미국 증시 확인을 하는데 미국 증시가 오르면 그래도 기분 좋게 좀 기상을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금요일인데 어제 우리나라 시장 일부 조정을 받았습니다. 빠르게 달리다가 잠깐 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 시장 다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종목들 IT 반도체와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어제 굉장히 강했습니다. 썬데이 토즈도 그렇고 국일제지 이런 종목들 어제 상한가에 갔습니다. 개별 이슈로. 그만큼 이슈는 항상 있어요, 종목들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그 종가의 상한가 마감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수급이 강하다는 거고, 시장에 이슈가 있으면 돈이 몰린다는 거는 시장 자체에 그래도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또 제가 우리 또 좀 핫할 수 있는 종목, 현재 핫한 종목이 아니라, 왜냐면 지금 핫한 종목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라 그랬죠? 네. 이미 주가가 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미 다 오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오를 종목이 중요한 거죠. 현재 오른 종목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도 이쪽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끝까지 좀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이슈인지 그러면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네, 한번 볼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섹터는 네. 미디어 컨텐츠 규모의 경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디어 컨텐츠의 규모의 경제. 그래서 규모의 경제라는 게 뭡니까? 크게 더 또 이제 자본을 크게 들여서 더 크게 해서 이제 경제적 해자를 만드는 걸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 이제 시민들 유튜브 예전에 구글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5년 전에. 아직도 기억하는데 유튜브가 곧 TV를 넘어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때 제가 이제 그 인터뷰를 보면서 아무리 그 자신감이 그때 이제 유튜브를 인수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그 유튜브를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이제 비싸게 인수했다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인수를 좀 비싸게 해서 그냥 저렇게 자기 위안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역시 사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기업가들은 확실히 앞을 한 수, 두 수 넘어보는 이런 그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하루에 이 미디어 콘텐츠를 시청하는 이 시간이 지금 TV를 훨씬 더 넘어섰죠. 2배 이상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TV는 이제 증권방송 매일경제 보시겠지만, 대부분의 어떤 그 이슈 체크와 이런 것들은 유튜브를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꾸미지 않는 그런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거기에 따른 유튜브는 우리 당장 저나 아니면 우리 창진 씨도 이 컨텐츠를 올려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많은 분들과 불특정 다수 이제 공유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이제 어떤 성적 아니면 폭력성만 극단적으로 그 울타리만 넘어가지 않으면 누구나 동영상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 말고 지금 최근에 또 하나의 컨텐츠 시장이 커지고 있죠. 바로 넷플릭스라는 동영상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월 유료 결제를 통해서 네.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이제 동영상 서비스, 영상 서비스를 받아보는 플랫폼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넷플릭스로 인해서 지금 유튜브가 또 위협을 받고 있고 앞으로 동영상 이 시장이 어마어마한 어떤 그 지각 변동이 지금 이미 시작됐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또 다음 내용 보면서 네. 제가 더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넷플릭스 하나예요. 그런데 물론 유튜브도 있지만 아마존도 현재 동영상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말에 디즈니도 이 지금 업계에 뛰어듭니다. 네. 그래서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아스달 연대기 보세요, 요즘에. 저는 안 아스달 봐요. 연대기 굉장히 네. 그 끝나지 않았어요? 시즌 네, 2? 시즌 2 끝났고 이제 네. 시즌 3 이제 하는데 아스달 연대기 같은 경우에는 그 한 편당 제작비가 1편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30억이 좀 넘게 들었어요. 근데 시즌 2에서는 25억으로 떨어졌고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지냐면 처음에 그 드라마를 제작할 때 무대 비용 그 어떤 세트장을 제작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고요. 그 이제 처음에만 들었으니까 이제 시즌 2, 시즌 3 할 때마다 점점 이제 감가상각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예전에는 그 편당 제작비가 뭐 20억, 30억은 생각도 못했던 금액입니다. 우리가 올해 초에 그 킹덤 넷플릭스에서 또 히트쳤죠. 조선 좀비, 그죠?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제 좀비 드라마인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설날 때 몰아서 봤는데요. 그 킹덤도 한 편당 제작비가 20억이 넘어요. 그래서 이 제작사가 이런 그 제작비를 엄청나게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예전에 상상도 못했던 거거든요. 엄청나게 투자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아스달 연대기나 킹덤이 넷플릭스라는 플랫폼 안에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케이블이나 공영방송이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왜냐하면 넷플릭스에서 서비스를 한다는 거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컨텐츠를 볼 수가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품성만 인정이 된다면 파급력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제작사 입장에서는 그 단순히 컨텐츠만 잘 만들면 알아서 파급력이 전 세계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이제 계속 커지다 보니까 이미 지상파나 케이블을 지금 또 위협하고 넘어가는 수준이고요. 여기에 디즈니도 이 시장에 이제 뛰어들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이제 굉장히 치킨 게임이 시작될 것 같은데 제작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과연 어떤 회사가 수혜를 볼까요? 제작사. 예를 들어서 아스달 연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서비스를 하는데 편당 제작비가 막 30억씩, 20억씩 들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지출이 많아요. 지출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하반기에는 다시 뭐 어느 정도 이익을 거둔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제작사가 수혜를 볼까요? 아니면 이런 넷플릭스가 수혜를 볼까요? 물론 넷플릭스 많이 올랐지만 자 그러면 오늘 이런 그 엄청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네. 나홀로 웃고 있는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그러면 오늘의 특징주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볼게요. 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뭔가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어머머!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은 위즈윅 스튜디오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지윅 스튜디오. 우리 창진 씨, 구미호는 보셨죠? 구미호, 옛날 구미호 말씀하시는 네, 맞아요. 거죠? 당연히 보고 자랐죠. 맞습니다. 네. 그 위지윅 스튜디오의 이 위지윅 스튜디오를 만든 이 대표가 바로 그 우리나라의 시각 특수 효과 1세대예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 구미호 보면은 정말 지금 보면 촌스럽지만 갑자기 이제 눈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이제 그 막 특수 효과, 뭐 CG도 좀 굉장히 조악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뭐 20년 전, 30년 전에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혁신적인 부분이었죠. 그 당시에 했었던 바로 일을 했었던 처음에 그런 구미호를 만들었던 1세대 기업인이
만든 회사가 바로 네. 위직 스튜디오예요. 이 회사 자체는 굉장히 생소할 수 있어요. 2016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설립된 지 뭐 한 4년 정도 네, 된 얼마 안 거죠? 됐어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증시에 상장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르지만 이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핵심 인력들은 우리나라의 가장 기술력이 높은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러면 왜 위직 스튜디오를 제가 가장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했냐면, 오히려 드라마 제작사는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드라마를 뭐 20억, 30억씩 들여서 넷플릭스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방영을 했는데 예상 외로 반응이 없으면 그거 자체가 그대로 뭐예요? 다 손실입니다. 우리가 한 편당 제작비가 말이 20억이지 이거 20부작으로 만들어 보세요. 얼마예요? 400억이에요. 400억.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 그 드라마가 흥행을 못하면 굉장히 실패를 통해서 이게 실적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 그러면 위직 스튜디오는 뭐냐? 바로 이런 그 제작사의 의뢰를 받아서 시각 특수 효과나 아니면은 컴퓨터 그래픽을 서비스하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드라마 제작 그 드라마가 안 되더라도 위직 스튜디오는 손해 볼 게 뭐가 있나요? 의뢰를 받아서 그냥 그 드라마를 이제 매출을 올릴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 실패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편당 제작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위지육 스튜디오는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거는 이제 투자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앞으로 뭐 이렇게 커지니까 드라마 제작사가 흥행할 것이다가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죠. 한 번 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건 제 아이디어입니다. 저는 드라마 제작사보다는 그 드라마에 같이 하고 있는 컴퓨터 그래픽과 위직 스튜디오 말고 덱스터라는 회사도 있어요. 맞아요. 잘 나가요, 네. 요즘에. 그래서 CG와 시각 특수 효과. CG는 뭐예요? 컴퓨터 그래픽.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컴퓨터로 말 그대로 없는 거를 입히는 걸 얘기하고, 시각 특수 효과는 뭐 좀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비 옷을 입힌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분장을 한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 기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네. 그러면 차트는 현재 어느 구간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네. 할게요. 포인트 먼저 정리를 해보죠. 네, 한번 차트 포인트 보면은 먼저 그 2018년 12월에 신규 상장을 해서 네. 이제 11개월밖에 안 된 기업입니다. 자, 그다음에 최근에는 사모펀드와 기관에서 꾸준한 순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되는데 네. 직접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보시면은 자, 좀 멀리 볼게요. 더. 자, 멀리 볼게요. 자, 더. 자, 보시면은 더. 자, 여기서 상장을 했어요. 맨 처음에 상장을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좀 계속 주가 상승을 했죠. 꾸준히 주가 상승을 하고 이후에 현재는 다시 조정받고 다시 정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뭐 굉장히 좀 양호한 그런 회사입니다. 원래 이제 신규 상장주는 처음에 이제 상장할 때 그 상장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요? 그 좀 기업을 이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제 그 외출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꾸미고 나가듯이 마찬가지예요. 기업들도 처음에 상장할 때는 그런 그 재무 구조나 이런 부분을 상장 요건에 맞게 좀 맞추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이 미디어 콘텐츠 시장의 성장에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보통은 기업들이 상장 시점에 최고의 실적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그 기업이 좋을 때 상장한다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방금. 그래서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딱 상장하고 나서 공모가 한 2배, 3배 슈팅 나오고 주가 폭락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위직 스튜디오는 어때요? 상장하고 나서도 꾸준히 수급 들어오면서 상장 시점부터도 지금 거의 1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조정받고 안정적으로 다시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세히.
자세히 보시면 지금 현재 전 고점을 정확히 넘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거래 한번 터져주면은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상황과 이런 그 전반적인 부분을 다 고려했을 때 한번 추가 슈팅 하반기 때 3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또 잘만 나온다면 슈팅도 가능해요. 왜냐면 좀 가볍게 툭툭 올라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좀 가볍게 한번 추가 슈팅 급등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덱스터도 한번 말 나온 김에 한번 볼게요. 덱스터. 자, 덱스터라는 회사입니다. 덱스터는 반대로 자, 덱스터. 자, 한번 자세히 볼게요. 덱스터라는 종목을 보시면, 덱스터 맞죠? 자, 자세히 보시면, 최근에도 이제, 어제는 음봉이 떨어졌지만, 어제, 위지 스튜디오는 잘 갔죠. 반대로 덱스터는 좀 음봉 떨어졌지만, 그래도, 주가, 양호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좀 더 멀리 보시면, 더. 자, 보시면, 그 멀리 보시면, 우리가 이제 덱스터나 아니면 방금 얘기했던 위지 스튜디오나 차트 흐름은 거의 비슷해요. 한번 8월 달에 저점 찍고 완만한 추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아니면 이제 사모펀드 쪽에서 계속 순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위지 스튜디오 다시 볼게요. 저는 그 덱스터보다는 위지 스튜디오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고요. 완만한 그 자리 자체도 그렇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이제 위주익 스튜디오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를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그럴까요? 네, 보시면 자, 먼저 그 편당 30억에 육박하는 이제는 드라마들이 웬만한 것들은 네. 그 블록버스터급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많이 투자해서 많이 얻겠다. 고품질 컨텐츠 지속 증가. 소비자들은 즐거운 거죠. 네, 드라마 예전에 어떤 그 뭐 사랑 얘기만 하는 그런 드라마를 넘어서 굉장히 다양한 소재의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뭐 시각 특수 효과의 네.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네. 30억 이게 다 어디 돈 쓰는 거겠습니까? 예, 분장하고 그다음에 네. 세트장 만들고 그다음에 뭐 배우 섭외는 별개로 이런 부분에서 다 그 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직 스튜디오가 우리가 이제 시각 특수 효과 이런 쪽도 하지만 현재 A 스토리 어떤 회사입니까? 바로 킹덤을 만든 회사예요. 킹덤. 저는 킹덤을 너무 재밌게 봐서 시즌 2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네요. 네, 시즌 2가 내년 초에 나와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내년에 시즌 2 나오면 또 정말 킹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호평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그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경치와 그 다음에 조선 시대의 좀비라는 이런 그 굉장히 신선한 소재로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았는데 네. A스토리가 그 킹덤을 만든 제작사인데요. 왜 얘기하냐면 위직 스튜디오가 A스토리에 또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겠다는 거죠. 네, 같이 가겠다. 어차피 뭐 서로 제작사와 뭐 CG 회사니까 뭐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시너지도 구조인 굉장히 친할 거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레몽레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취득해서 사업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회사로 위직 스튜디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CG 컴퓨터 그래픽과 그다음에 시각 특수 효과 1세대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큰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 컨텐츠 시장은 우리가 이제 단순히 뭐 예전에는 그 뭐 매체라고 하면은 TV, 라디오 그거 말고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뭐 유튜브, 뭐 넷플릭스, 아마존 동영상 서비스 그리고 이제 디즈니까지 많은 기업들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현재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네. 이 시장은 무한 경쟁 시대. 여기에서 나홀로 웃는 기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뒤에서 그런 기업들을 잘 찾으신다면 앞으로 뭐 당장의 뭐 상승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앞으로 1년, 2년, 3년 나중에 지나면서 네. 굉장히
큰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TT 업체들의 이제 경쟁 속에서 위주익 스튜디오가 입을 수 있는 수혜에 대해서 오늘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시장 특징주 개념으로 살펴봤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 종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 장 보는 남녀, 오늘도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